내일이면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남았어요. 한덕수 대행의 이제 출마가 본격 오늘 시작이 됐고 여기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재 새로운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문제만 보면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약간 좀 결이 다르거든요. 지금 이제 그 김문수 후보는 동그라미를 들었죠. 예. 토론할 때. 근데 이거 한동훈 후보는 세모처럼 X는 아닌데 예. 세모처럼 이게 약간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한덕수 대행과 단일을 하겠다.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그랬고요. 예. 지금 이제 이거 한동훈 후보 측은 오히려 이제 이거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김덕수가 아니고 윤덕수다. 윤덕수, 예. 윤석열 이렇게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 되면 대표가 되면요, 후보가 되면 예. 아마 이게 그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고 김문수 후보가 되면 이게 그 정광석과처럼 예. 내일부터요 후보가 될 때 시한이 없어요. 최소한 이게 7, 8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예. 왜 후보 등록은 10일, 11일인데 문제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7, 8일 되면 이게 홍보물도 만들고 그다음에 유세차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그 늦어질수록 서로 양쪽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빨리 한 3, 4일 이내에 예. 정광석과처럼 여론조사나 이렇게 그 김문수 후보가 되면 단일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예. 아마 김문수 후보는 아직도 이게 적극적이고 또 캠프에 그 윤상현, 박수영, 나경원 이런 분들이 다 단일화를 전제로 캠프에 예.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신속하게 될 걸로 봐요. 아니 그런데 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측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단일화가 되는 것처럼 가는 건 안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게 예. 근데서 그 갑자기 뭐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뭐 경쟁력이 확 떨어져가 누가 넣어도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유죄 취지니까 실제 중도층에서 약간 이탈이 있지 않겠냐. 따라서 그 무조건 양보는 없다. 예. 김문수 후보 측도 내가 무조건 불쏘시개로 양보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정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따라서 이제 뭐 단판으로는 쉽지 않을 거고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여론조사가 얼마든지 요즘 문항도 다 이미 단일화 경험이 많잖아요. 예. 삽바싸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적절한 문구로 여론조사기 몇 개 업체 이틀 정도 하면 예. 그 전에 토론 한번 하고요. 저는 한 4, 5일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이죠. 여론조사. 한성필 부대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단일화. 단일화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하고도 어려울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후보의 출마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를 출마시키려고 했던 세력이 뭘 원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유까지 너무 복잡해지니까 각설하고 어쨌든 간에 한덕수가 혼자 출마한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추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들의 어떤 원하는 것을 과연 김문수가 들어줄 수 있을까? 김문수도 들어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측과 이 김문수 측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 언제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이 되기 전에는 비교적 그래도 이게 말랑말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 특히 김문수 캠프 측에 있는 사람들은 어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결과를 보면서 예. 야, 이거 우리 해보면 이기겠는데? 이런 희망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한덕수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원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뭐 여론조사로만 할 것이냐 이거 한덕수 후보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왜? 본인이 호남 출신이라고 생각하지 호남에서도 표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역선택 반지하자고 하면 싫어할 겁니다. 경력을 쓸 때도 3줄만 쓸 것이냐 5줄 쓸 것이냐 이 경력 한 줄도 10자 이내로 할 것이냐 이거 단일화 안 해본 사람은요 실무 안 해본 사람은요 몰라요. 얼마나 이게 지루지난한 건지.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은 예. 결국에는 시간은 무소속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의 유리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가 지지선언하고 끝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거기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캠프에 이미 뭐 국민의힘 인사들이 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른 단일화보다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한동훈 후보가 됐을 때는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한덕수 대행을 윤석열 정부의 그 아마 공범 정도로 예. 거의 민주당이 보듯이 내란 총리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후보가 되면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김문수 캠프에 가 있는 의원들이 있죠. 예. 이분들이 다 원래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주장하던 분들이에요. 순수하게 김문수 후보만 돼야 된다. 지지에 간 사람은 안 많아요. 그거는 이제 뭐 예. 김재원 최고나 몇 명의 참모진이 있지만 대부분 보세요. 박수영 의원도 원래는 한덕수 추대 단일화 논자인데 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대표적으로 한덕수 지지자들입니다. 예. 따라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를 안 하려 하면 이게 대거 이탈해 버립니다. 현역들이. 왜? 한덕수 단일화를 이게 전제로 김문수 지지로 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죽고 나서는 김문수다. 예. 이런 의원은 몇 명 안 돼요. 거기서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군요. 그 거의 나뉜 분도 없어요. 제가 알기에 무조건 김문수가 해야 된다. 예. 이런 게 현역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게 한덕수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 예. 이게 친윤의 일반적 의견이고요. 그건 뭐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무조건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가 안 할 수가 없는 예. 이런 상황으로 이게 갈 겁니다. 근데 내일- 과거에 예. 이 지금 한덕수와 김문수 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 사례를 과거 노무현과 정몽준 사례에서 찾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과거에도 처음에는 이 정몽준 후보가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노무현 후보보다는 정몽준 후보에게 힘을 실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단일화에 막바지에 가니까 어떤 분위기가 생겼냐면 우리가 그래도 50년 전통의 민주당인데 재벌아들한테 이거 후보 자리 넘겨줘야 돼? 이런 분위기가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다른 얘기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상황이 막상 벌어지면 국민의힘 후보 중심의 단일화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예. 이 당인이라면. 그래서 어떤 분위기와 갈등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말씀. 아니 그러면 내일 뭐 물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는? 그러면 저는 대분열로요. 아마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되면요. 윤 대통령부터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저는 예. 아직도 윤심이 친윤이 압도적인 다수거든요. 강하다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의원들은 특히 친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이게 보수 후보가 대분열 될 걸로 봐요.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나올 겁니다. 신당은 이게 좀 힘들 거고.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 그다음에 한덕수 무소속, 그다음에 한동훈 이렇게 대분열로 아마 어부지리로 이재명 대표가 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저는 후보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도 김문수 지지율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예. 김문수, 한덕수 합친 지지율이 이게 김문수 표입니다. 예. 왜? 한덕수 지지하는 분들은 국민의힘 경선 내에서는 김문수를 지지해야 단일화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표 계산할 때 한덕수, 김문수를 합친 여론조사를 비교해보면 아직 많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일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특히나 한동훈 후보가 좀 거친 표현을 썼네요. 개싸움에서 이길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계시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출사표를 냈더라고요.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께 흙탕물 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흙탕물 제가 다 맨 앞에서 맞으면서 진흙탕 속에서 저 막가파들과 개싸움에서 이기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당원들이 하는 것이고 지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 뜻에 따를 겁니다. 다만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갈 겁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그걸 보고 확인해서 언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보든지 또 서로 소통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공식 후보가 아니라 내일 오후 3시에 내일 3시에는 아마 우리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은 좀 더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한 전 총리와 소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아까 한동훈 대표가 개싸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흙탕 싸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상대할 수 있는 건 나다라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관료 출신이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글쎄요. 싸움꾼의 이미지는 아니었고요. 그걸 좀 소구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는. 저는 이제 그렇게 측면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우리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후보 캠프 내에서도 본인들이 김문수에게 뒤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기감이 있을 위기감입니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 1등 전략, 2등 전략, 그리고 3등 전략까지 있습니다. 예. 1등 전략은요. 득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점을 하지 않는 게 지키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2등을 넘어서 3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극단적인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개싸움이라는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어울리지 않는 극단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 나는 다르다. 이재명 같은 뭐 이렇게 실용, 싸움꾼, 나 막살 사람은 나밖에 없다. 예.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노세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또 김문수 후보 그러잖아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정확히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은 한덕수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 선거 해보나 마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딱히 뭐 하지 않아도 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그걸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판단 미스인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강성필 부대변인께 드려볼게요. 어제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한덕수 전 총리 측도 그렇고 본인의 공간이 더 넓어졌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파기환송이라는 변수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로만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는 저는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분명히 파기환송에 대해서 실망한 중도층 중에서 일부가 이탈할 겁니다. 예. 하지만 대법원의 과도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이 비판적인 여론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 아젠다로만 한정을 한다면. 하지만 보수 후보들은 분명히 표는 올라갈 겁니다. 왜? 이번 선거에서 무당층이 많잖아요. 무당층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지지 후보 없음, 하나는 지지 후보가 모른다예요. 지지 후보 없으면 중도 보수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이번 비상계엄은 너희들 책임져야 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표를 못 줍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민주당 뽑아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지 후보 없음인데 이분들이 오히려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나 이번에 투표해봐야겠다. 예. 내가 투표하면 이길 수도 있겠네라는 마음을 가져서 보수의 볼륨이 조금 커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3자 구도에 있는 이준석 후보의 표는 또 줄어들 거예요. 예. 국민의힘에게 실망하고 민주당도 싫은 사람이 이준석을 지지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득을 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득을 두고 두 후보가 지루지난하게 싸울 겁니다. 예.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신 건데 서정호 변호사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파기환송으로 지지층은 더 강하게 결집할 것이다는 전망에는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예. 그러면 중도층, 결국 대선 선거는 중도층이 결정하는 거니까 중도층은 어느 쪽에 조금 힘을 실어줄 것이냐? 아마 저는 이제 이거 파기환송되는 게 이거 한덕수 대행한데요. 오히려 이제 이거 상당히 좀 플러스 효과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한테. 예, 한동훈 후보보다는 그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거 한덕수 대행이 이미지가요 상당히 중도에서 진보까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되게 호남에 좀 이게 겹치 있거든요. 가장 이게 저는 수혜를 본다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재명 후보 저는 중도나 이쪽에서 이게 많이 이탈할 겁니다. 이번에 왜 대통령 선거하면 뭐 하느냐? 바로 이게 한두 달 뒤에 또 재선거해야 되는데 재판이 중단되는 사부 쿠데타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아마 그 이재명 후보를 약하게 어쩔 수 없이 대세를 인정했던 중도 이 층이 상당히 이탈할 거다. 따라서 네. 그 층은 어디로 간다? 한덕수 대행 쪽으로 많이 갈 거로 봐요. 그래서 세 명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중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판결에 대해서 가장 수혜주는 한덕수다. 한덕수 대행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실제로 그 중도층이 실제 투표장에 가서 투표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서영보트청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고 전화비치 10대2잖아요. 이거는 이게 사필 규정의 판결이에요. 예. 우리가 헌재 8대0도 성복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대법원 10대2는 성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 말도 안 되게 재판을 뭐 중단을 시키니 입법을 하니 이런 게 거의 저는 사법 쿠데타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게 중도청이 심판한다니까요. 아마 이게 대거 제 개인적으로 한 1,000만 표 이상은 이탈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개인적인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 처리를 지지하잖아요. 그럼 그게 왜 국민의힘에 간다고 장담을 하죠? 그거는 이준석 후보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사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 비상계엄이 있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의 여론이 불법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컸지 그 잘못된 게 아니라는 편이 더 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항상 컸지 탄핵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큰 적이 없어요. 예. 이건 뭘 뜻하냐? 극적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빼놓고는 비상계엄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 비상계엄과 좀 상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로 뛴다고 하면 그런다면 제가 제가 찬성을 동의를 하겠는데 한덕수 후보가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자유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층이 그러니까 여전히 탄핵 구도가 강하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